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2023년 1회 전기산업기사 기술기준, 네. 전기설비 기술기준 요 과목, 5과목이죠. 네,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우리가 기술기준이 개정된 법이 많이 나와갖고요. 좀 뭘 봐야 될지 또는 뭐가 새로 나왔는지 이런 거 이제 다 말씀드릴 거니까, 예. 가급적이면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 이외의 것은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예, 우리가 다 잡을 수는 없어요. 81번 보겠습니다. 81번. 요거는 해야 된다. 거기 보시면 저와 옥상전선로의 경우 전선과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인데요. 옥상전선로에 이제 시설이 되는데, 일단 좀 잠깐 하나 보면, 일단 옥상전선로는 특고합은 안 되고요. 첫 번째가 요놈 같은 경우에는 저압에서 전선의 굵기를 물어보거든요. 이때는 2.6mm, 몇 mm? 2.6mm 이상의 경동선을 쓰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그 81번 문제는 예전에 있던 문제지만 오래된 문제예요. 근데 보셨으면 합니다. 볼 수 있으면. 요 놈은 식물과 별도의 이격거리가 없고요. 상시 부는 바람에 접촉되지만 않게끔 시설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가 지지점 간의 거리예요. 뭐의 거리? 지지점 간의 거리인데, 요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몇 메다? 15m 이하마다 지지하고요. 맨날 틀린 걸로 20m 나오니까 봐주시고, 세 번째가 조형제와의 이격거리거든요. 이 조형제와의 이격거리 물어보면 이것은 2m다. 옥상 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2m 이상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사실 좀 흔한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도 잡을 수 있으면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특별히 이제 어려운 건 아니니까 요걸 하나 추가한다고 해서. 요거 말고 나머지 요놈들이 훨씬 잘 나오니까 요렇게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되겠습니다. 자, 82번 보겠습니다. 가공전선로의 그 지지물이요, 원형 철근 콘크리트주라면 이때 각종 풍압하중은 몇 파스칼을 기초로 계산하는가 라고 하네요. 자, 이것은 각종 풍압하중이고요. 이것도 먼저 다 써놓은 다음에 좀 해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82번이죠. 네, 각종 풍압하중이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선로라는 걸 설계할 때는 우리가 이제 이 풍압하중을 고려하는데, 기본적으로 가공전선로의 구성물을 보면 이렇게 지지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완금을 부착한 다음에 애자를 장치하고 전선을 이렇게 가선한 거죠. 이때 첫 번째 고려되는 놈이 바로 요 놈, 지지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뭐가 되냐면, 지지물에 대해서 각종 풍압하중을 고려할 때는 두 가지 형태로 쪼개집니다. 첫 번째가 지지물의 종류가 목주나 그리고 철주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주인데요. 요놈은 메다 제곱에 대해서 우리가 588 파스칼을 기초로 계산하는데, 사실 보면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는 원형주를 기준으로 하고요. 이것은 좀 종류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다 못 외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쓰는 건 원형주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에서도 얘를 압도적으로 많이 내요. 그 다음에 철탑의 경우도 우리나라 지금 강관을 사용하는 철탑을 쓰기 때문에 이게 1255인데, 강관이 아닌 기타에 거시면 2157인데 그것도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이렇게 기억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가 되냐면 전선 되겠습니다. 전선. 지금 보면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때 우리는 전선을 두 가지 타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 복도체나 내지 다도체라고 하고요.
다음에 두 번째가 단도체 내지 복도체가 아닌 기타의 전선을 말하는데요. 예. 네. 그래서 요때는 복도체라는 거, 요 한 상의 전선을 두 개 이상으로 해서 결국에는 한 개의 전선을 설치한 효과를 보는 거죠. 자, 이때 복도체는 666 얼마? 666 파스칼을 고려하고요. 단도체는 745 우리가 파스칼을 고려해서 계산한다는 거죠. 자, 이때 세 번째 애자장치라고 그래요. 무슨 장치? 애자장치. 자, 이 애자장치는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 1039 얼마? 1039 파스칼을 기초로 계산하고요. 네 번째가 완금이나 완철이라고 그래요. 내지 완금이나 완철. 요거 얘기하는 거죠. 요거 요 놈은 우리가 1196 파스칼이 된다. 요거는 여러분들 요렇게 좀 정리를 좀 같이 해주셔야죠.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가공전선로의 그 지지물로서 원형 철근 콘크리트 주고요. 갑종 풍압화 중이네요. 그래서 지금 지지물로서 원형 철근 콘크리트 주로서 뭐예요? 갑종 풍압화 중이니까 588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 이렇게 되겠네요. 반드시 우리가 잡으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83번 보겠습니다. 이거 좀 지워볼게요. 83번. 저압 가공전선로의 그 지지물이 목줄이에요. 이때 풍압 하중의 몇 배의 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만 하는가? 라고 하네요. 자, 저는 83번. 요거는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가공전선. 요 말이 좀 중요하다고 봐요.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목적을 갖는 거죠.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목주의 안전율 되겠습니다. 네,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목주의 안전율 되겠고요. 이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외우실 때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이제 초등학교나 내지 국민학교를 같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첫 번째가 저압 가공전선을 지지할 목적, 두 번째가 고압 가공전선을 지지할 목적, 세 번째가 특고압 가공전선을 지지할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그 목주의 경우는 저압일 때는 최소 1.2, 고압일 때는 1.3, 특고압일 때는 1.5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초등 국민은 뭐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그 예전에 보면 저학년을 몇 학년? 3학년 더하면 고학년을 4학년, 특학년 6학년이죠. 이런 식으로 좀 기억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 문제는 저압이랑 고압, 특고압이 모두 다 잘 나와요. 뭐가 많이 나오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좀 이제 다 기억을 좀 해주셔야죠.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예요? 지금 저압을 물어봤기 때문에 얼마가 된다? 1.2 되겠습니다. 두 개 더하면 3이 나와야죠. 두 개를 더해야 돼. 3 찍으면 안 되죠. 안전율이 3이면 정말 큰 겁니다. 이거는 2.5가 이제 저긴데 최대치인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자, 이 83번 지워보겠습니다. 84번 볼게요. 전기철도 차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전력을 공급하는 그 전차선의 가선 방식이 아닙니다. 네. 84번은요. 개정된 부분의 문제로서 지금 연속성이 아주 많은 문제예요. 제보도 많고 꼭 잡아야 된다. 두 가지 형태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차선 가선 방식인데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지중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지중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두 번째가 가강제. 그래서 거기 보면 가공 방식, 그 다음에 강체 방식, 그 다음에 제3레일 방식, 뭐 이제 트램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좀 뭐 지중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 4번인데 뭐 그것이 좀 저기 하면 가강제, 대가리 모양 따갖고 개정된 부분의 문제고요. 좀 이제 연속성이 많은 문제라고 지금 생각됩니다.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85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지워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전력 보안 통신 설비로서 무선용 안테나 또는 그 반사판을 이제 지지하는 철근 콘크리트주의 기초 안전율은 단 무선용 안테나 또는 반사판의 전선로에 주위 상태를 감시할 목적으로 시설되는 경우가 뭐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85번 되겠습니다. 역시 별표고요. 무선용 안테나에 시설되겠습니다.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일단 이 무선용 안테나를 설치하는 그 설치 목적인데요. 왜 설치하냐요? 요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전선로 주위를 감시하려고 합니다. 일종의 감시 카메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사고가 많이 나면 거기에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카메라를 설치해갖고 상시 감시하는 거죠. 계속 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장 발생 징후가 이제 포착이 되면 미리 가서 잘라버리는 거죠. 고장이 났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 나면 확대를 방지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엔 빠른 복구. 제일 좋은 건데, 제일 좋은 건 이제 예방이죠. 네. 두 번째가 지지물의 안전율 되겠습니다. 1.5 이상이 되고요. 요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정답은 뭐냐면 1.5 되겠습니다. 무선용 안테나를 지지하는 그 지지물의 안전율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이 무선용 안테나 등을 지지하는 그 이 철탑 등의 시설인데, 네. 뭐 목주나 철근 이제 이 콘크리트주나 다 똑같죠. 목주,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철탑이 다 얼마예요? 1.5라고요. 네.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86번 보겠습니다. 86번. 예. 이거는 이제 개정된 문제인데요. 저는 좀 봤으면 합니다. 지금 뭐 연속성이 많았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제가 좀 봐달라고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실기 때문이에요. 요즘에 보면 은근히 실기에서 보면 이 기술 기준에 필기에 나왔던 새로운 문제들을 많이 내고요. 특히 보호장치에 대한 문제가 잘 나오거든요. 아무튼 잘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 보시면 보호장치의 통상적인 뭐예요? 동작 전류는 도체 허용 전류에, 키워드는 뭐냐면 보호장치에 뭐가 된다? 동작 전류 되겠습니다. 이 보호장치의 동작 전류, 거기 보면 그 밑에 보면 풀이에서 저도 이걸 따라갈게요. I2가 바로 뭐냐면 보호장치의 동작 전류를 말하고요. 요 놈은 IZ에다가 1.45배를 곱한 값 이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1.45배가 되고요. 여기서 IZ는 도체 허용 전류를 말합니다. 이게 허용 전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보면 IZ, 케이블의 허용 전류. 그 다음에 I2는, 여기 I2죠. 요놈은 거기 보면 보호장치가 규약 시간 이내에 유효하게 동작할 수 있는 걸 보장한 전류. 바로 이거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이제 3번인데 꼭 저는 보시는 걸 추천해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더 저는 계속 또 자주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내기 좋잖아요. 그쵸? 네. 계산 문제를 하기도 좋죠,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워보겠습니다. 87번. 자, 87번 보시면 유이용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는데 그 전로에 사용 전압이 고압일 경우에는, 교류일 경우에는 고압이 아니라 몇 볼트 이하인가? 87번이죠. 보셔야죠. 유이용 전차에 무슨 전차? 유이용 전차의 시설 기준 되겠습니다. 유이용 전차는 이제 그 아이들이 타는 놀이기구에서 타는 그런 조그마한 차, 반바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직류가 있고요. 두 번째가 교류가 있는데, 직류는 60V 이하, 몇 볼트? 60V 이하. 그 다음에 교류는 40V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에는 이 유이용 전차는 이렇게 보셔요.
유의용 전차는 직유 교사 이렇게 직류 60V, 교류 40V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한 문제가 더 있는데 잘 안 나오기 때문에요. 이렇게만 보셔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유의용 전차 교류니까 뭐예요? 40V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직류에서는 60V, 교류는 40V. 그러므로 정답이 몇 번이다? 네, 2번 되겠습니다. 2번. 맞추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8번 보시면 애자 사용에 의한 고압 옥내 배선을 시설코자 할 때 다음 잘못된 것은? 자, 지워볼게요. 88번은 조금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좀 볼게요. 고압 애자공사가 되겠습니다. 무슨 공사? 고압 애자공사고요. 이때 지금 제가 그려드리는 표는 전선과 전선 상호 간격이랑 그 다음에 전선과 조영재와의 이격거리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자, 표를 그릴 건데요. 이 표는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전압이 되고요. 두 번째가 전선 상호 간격됩니다. 그 다음에 전선과 조영재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압이요. 400V 이하래요. 몇 볼트? 400V 이하다. 이건 보셔야죠, 이거. 네. 400V 이하고요. 이때 전선 상호 간격은 얼마가 되냐면 0.06m입니다. 0.06m 이상 띄워주라 이거죠. 요거 이제 센치로 물어보면 우리가 6cm죠. 요즘에 메다로 물어봅니다, 계속. 그 다음에 전선과 조영재는 2.5cm 되겠습니다. 또는 25mm.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400V를 초과하는 저압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전선 상호 간격이 0.06m고요. 전선과 똑같아요, 이건. 전선과 조영재는 4.5cm입니다. 근데 장소가 단 건조한 장소래요. 무슨 장소? 건조한 장소라고 주어지면 요거는 이제 4.5가 아니라 2.5cm로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잠깐 보면 우리가 주로 이제 저압으로 많이 사용해자는 이제 이 노브해자, 그러니까 노브해자라고 해갖고요. 요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파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렇게 우리가 전선이 요렇게 가선된다 이거죠. 그러면 전선과 전선 상호 간격은 이것이 만약에 400V 하면 6cm 이상 떼어주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가 전선과 조영재는 얘가 이렇게 붙은 요 면이죠. 우리가 조영재라는 건 이 전선을 따라가는 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과 이제 말이 4.5, 2.5지 선을 누르지 말란 얘기예요. 거기에다 붙이지 말란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되냐면 고압 되겠습니다. 고압일 때는 전선 상호 간격은 0.08m, 즉 몇 cm? 8cm가 되고요. 전선과 조영재는 5cm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좀 지워볼게요. 요 표를 완성하면 요 표가 자, 1이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요걸 갖고 풀 수 있어요. 일단 저와 목내배선과 당연히 구별해줘야 되고요. 전선의 단면적 육수가 맞습니다. 이건 제가 지우고 나서 좀 정리할게요. 전선 상호간 간격 8cm 맞죠? 여기 아니죠. 전선과 조영재가 4cm가 아니라 5cm죠. 근데 여기 항상 4.5 이런 식으로 나오고 뭐 그러기 때문에 여기 아니죠 지금. 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되겠습니다. 여기 조금만 좀 더 정리해 볼게요. 요거 지금 제가 지워볼게요. 같이 해야 돼요 이거. 좀 약간 이 문제가 좀 섞여서 좀 있는 문제라서 요것도 꼭 정리해 주십시오. 네. 전압에 따른
전압에 따른 옥내 배선의 가능공사다. 좀 이렇게 좀 저는 정리해보고 싶네요. 이때 첫 번째가 전압이 고압이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가 뭐가 된다? 특고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고압에서는 전선의 굵기가 6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쓰라고 합니다. 고압에서는 공사 방법이 애자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케이블 공사, 그 다음에 케이블 뭐가 된다? 트레이 공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압에서는 애자 공사, 케이블 공사, 케이블 트레이 공사. 특고압은요, 100kV, 몇 kV, 100kV 이하에서만 가능합니다. 특고압이 되면 위에서 애자 공사 안 되고요, 케이블 공사, 그 다음에 케이블 트레이 공사까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래서 고압일 때는 그냥 이렇게 애자 케이블, 특고압은 온리 케이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요거까지 같이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케이블 트레이는 이제 우리가 전기실이나 EPS실 보면 요런 사다리 형태의 시설물로서 수많은 요렇게 전선이 요렇게 지나가는 요런 공사를 말하죠. 그래서 88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되겠습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89번이죠. 이거 좀 지워볼게요. 89번. 자, 89번은 병가라고 하는데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먼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89번이죠. 가공전선에 병행 설치라고 그래요. 요게 개정이 돼갖고 표현이 달라졌어요. 가공전선의 개정 전에는 병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병가로 나오기 때문에 같이 기억을 해야 돼요. 이 CBT 문제다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하면 이제 답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기억하자. 가공전선의 병행 설치는 다른 말로 병가라고 한다. 얘는 뭐냐면 요렇게 동일한 지지물에다가요, 요렇게 동일한 지지물에다가 뭘 설치했냐면 가공전선과 그 다음에 가공전선을요 같이 설치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공전선은 전기선을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걸 좀 보면 가공전선의 병행 설치는 기본적으로 100kV, 몇 kV, 100kV 미만에서만 할 수 있고요. 이 때는 목주는 안 됩니다. 시설이 불가하고요. 전선의 굵기 물어보면 무조건 50스퀘어 이상 되겠습니다. 요게 55였다가 50으로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부분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공전선의 병행 설치 내지 병가에서 보안공사 물어보면 무조건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말을 좀 기억해 주면서, 자, 여기서 더 물어봐요. 기본적으로 저압 내지 고압 가공전선을 병행 설치할 때는 최소 이격거리가 얼마냐 물어보거든요. 아무 조건이 없다면 0.5m 이상 띄워줘야 되는데, 단 전선이 케이블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0.3m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대상의 전압이 22,900V인 경우에 저고압 가공전선을 병행한다고 나오면 이때는 1m 되겠고요. 만약 전선이 케이블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0.5m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상의 전압이 35kV, 몇 kV? 35kV 이하라면 이때는 저고압에 대해서 요놈은 1.2m, 대상의 전압이 전선이 전압이 아니라 케이블이라고 주어지면 똑같이 0.5m 됩니다. 마지막 35kV를 초과하고요, 100kV 미만이 되면 이때에는요,
기본적으로 저고압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2m 이상이 되고요. 케이블이라고 주어지면 1m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하나 더 이렇게 물어봐요.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을 병행한다라고 해요. 이때 저압 가공전선의 위치는 당연히 고압 가공전선의 아래에 두겠죠. 또는 하부에 둔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66kV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병행하는 거예요. 병가하여 시설한다고 합니다. 이격거리는 얼마 이상인가? 단 특고압 전선이 케이블이 아니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요 조건이고요. 요거네요. 그러므로 얼마? 2번 되겠습니다. 보셔야 합니다. 제가 정리한 거 다 보셔야 돼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90번. 이것도 저는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안 되면은 이거는 좀 선택하시기 바래요. 왜냐면 내용 자체가 워낙 빡시거든요. 저압용 퓨즈에 대한 기준인데 요거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요거는 하면 이제 좋긴 좋죠. 근데 원체 좀 약간 빈도가 떨어지고요. 양이 많아요. 다 개정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은 몇 번이냐면 이제 90번이죠. 네, 90번이네요. 네. 저압용 퓨즈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도 표로 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가 전격 전류,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불용단, 그 다음에 용단 되겠습니다. 우리가 퓨즈는 안에 있는 심선이 끊어지는 걸 용단, 끊어지지 않는 걸 불용단 이런 개념으로 봅니다. 외우실 땐요. 허리를 63이라고 기억하면 좋아요. 제일 작은 건 4다. 이하가 되고요. 4에다 심심해서 4를 곱했는데 너무 거지 같다. 얘만 미만이다. 얘만 미만이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모두 이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미만이니까 거지 같으니까 100을 하나 붙이자. 공을 하나. 160A 이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왜 얘만 붙여줘? 얘도 붙여줘야죠. 두 개 붙여주는 거예요. 400A 이하가 된다. 시간은 좀 건너뛰고요. 이때 불용단 배수인데 4A 이하의 모든 퓨즈는 자신의 암페아 수의 1.5배까지는 불용단 되죠. 얘도 1.5배, 나머지는 죄다 1.25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단 배수죠. 그러니까 요 불용단 배수를 초과하고 이 전류가 들어올 때 끊어져야 된다 이거죠. 4A 이하가 2.1배, 얘는 1.9배, 나머지는 죄다 1.6배입니다. 그럼 이 전류가 흘렀을 때 몇 분 안에 끊어져야 되냐? 60을 기준으로요. 63A 기준으로 얘네들은 60이에요. 여기에서 얘네들은 60씩 더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양이 그쵸?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를 완성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걸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네요. 이 부분에 그 풀이를 언제 볼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여력이 있으면 보는 거고요. 어느 정도 여력이 없다. 지금 다른 것도 바쁘다. 그러면 과감히 지금은 패스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개정된 부분이에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조건에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80A 퓨즈는 여기에 해당하죠. 63A를 초과하고 160A 이하네요. 이때 뭐래요? 1.6배의 전류가 흘렀을 때 몇 분 안에? 120분이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2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만치 않은 문제다. 자, 91번 보겠습니다. 시가지 내에 시설하는 15만 4,000V 가공 전선로에 지락 또는 뭐가 생겼대요? 단락이 생겼대요. 이때 몇 초 안에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자동 차단 장치를 두냐 이런 얘기네요. 91번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거를 특고압 가공 전선로에 시설 또는 저자분처럼 시가지에 시설되는 특고압 가공 전선로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하나만 기억하는 거예요. 뭐냐면
100kV를 몇 kV? 100kV를 초과하는 전선로의 경우는 지락 및 단락, 요거를 우리가 지기라고도 합니다. 지기가 생겼대요. 지락 및 단락 시 1초 이내, 몇 초? 1초 이내에 자동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네. 근데 저는요, 이 문제는 이걸 기억하지 말고 이 문제를 기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밖에 없어. 그러면 꼭 이렇게 나와요. 154,000V 가공 전선로를 어디에? C가지에 시설한대요. 네. 지락 또는 그냥 지락 및이라고 할게요. 지락 및 단락 시 몇 초 이내에 자동 차단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몇 초다? 위에서 말한 대로 1초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요 바로 앞에 다른 용어가 붙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제1종 특고와 자 이거 좀 여기니까 이어서 할게요. 보안 공사를 한 이렇게 나와요. 앞에 요 말이 붙어. 제1종 특고와 보안 공사를 한 154 가공전선로에 지락 또는 단락이 생기면 몇 초냐? 이때는 2초 된다는 거. 요 두 가지만 좀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답은 몇 번이냐면 이제 1초기 때문에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 보셔야죠. 잘 물어봤었어요. 예전에도. 자, 그래서 요것말만, 요 자체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테마를 기억하지 마시고. 꼭 154로만 나와요. 네. 자, 이제 92번. 발열선을 도로 내지 주차장 또는 조형물에 이제 조형제에 고정시켜 시설할 경우 그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그 전로의 대지전압은 몇 볼트냐냐. 뭐 주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92번. 도로의 전열의 시설이죠. 도로 등의 이제 전열의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거는 뭐냐면 겨울철에 상습에 이제 그 빈결 구간이죠. 이럴 때에는 우리가 자꾸 얼어서 브레이크를 잡아도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내부에 이제 히터선을 깔아서 녹여준다는 얘기인데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대지전압은 몇 볼트가 된다? 300볼트 이하가 되고요. 두 번째가 발열선의 온도예요. 누구의 온도? 발열선의 온도. 요 놈은 80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기준에서 발열선의 온도 나오면 무조건 80도다. 요거랑 같이 묶을 수 있는 게 전기 온상 설비거든요. 전기 온상 설비. 같이 기억해주면 좋아요. 물어보는 게 똑같아. 식물 재배하는 거죠. 비닐하우스 같은 거.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대지전압 물어봤죠. 그래서 요거 300V 되겠습니다. 주는 문제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93번 지우지 않고 한번 해볼게요. 요것도 봐야 돼요. 지중해 매설되고 있는 금속재 수도관로의 각종 접지공사에 접지극으로 사용하려면 그 저항은 몇 옴 이하가 되도록 하는가. 저는요 요거를 좀 수도관 접지 내지 철골 접지라고 한번 해볼게요. 수도관 접지 무슨 접지? 철골 접지. 첫 번째가 수도관 접지예요. 무슨 접지? 수도관 접지가 되고요. 두 번째가 철골 접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써놓고 나서 우리 수도관 접지는 3옴 이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철골 접지는 2옴 이하가 된다는 거.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렇게 금속재 외암을 갖는 어떤 전기 기계기구가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모든 금속재 외암을 갖는 전기 기계기구는 전선을 이용해서 제가 땅이랑 이렇게 이어주면서 접지라는 걸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접지를 할 때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다 접지극을 박으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접지극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지중해
금속재 수도관로가 지나간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 이 수도관 접지, 철골 접지는요, 지금 전부 다 이제 이 접지를 한다는 건 도전성 이제 이 물질이어야 돼요. 이때 이 말을 먼저 하고 할게요. 내가 얘를 접지극을 대신해서 쓰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무조건 대신하는 게 아니고요. 이 수도관과 대지관이 삼음 이하가 나오면 이 수도관을 접지극을 대신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철골이라는 건 건물의 기초를 얘기하죠. 이 접지가 좋죠. 별도의 접지극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 접지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 박으면 이제 인공 접지 개념이 되는 거고. 어쨌든 이제 이 수도관 접지, 철골 접지인데 수도관 접지 요즘 잘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전부 다 이게 합성수지 재질이기 때문에 잘 안 하죠. 그래서 외우실 때는 이렇게 외우셔요. 수삼, 그 다음에 철이 이렇게 기억하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수도관 접지 몇 옴이다? 3옴 이하가 되므로 정답은 몇 번이다? 이제 3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94번은 세모 쳐주시고요. 제가 이제 그 관동회로 부분은 원체 나오는 부분이 좀 넓기 때문에 잘 좀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20개를 목표로 하기에는 또 공부량이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세모 치고요. 관등회로에 사용전압이 400V를 초과하고 1kV 이하의 배선은 애자공사를 할 경우 전선 상호간 거리인데 아까 요거를 좀 떠올리셔도 좋아요. 제가 지웠지만 우리 애자공사를 할 때 전선 상호간 거리는 400V 이하 할 때는 0.06m, 6cm죠. 400V를 초과하는 저압까지는 역시 뭐가 된다? 0.06m였거든요. 지금 보면 400V를 초과하고 1kV 이하면 지금 요거 저압 범주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6cm 요거 이제 되는 건데 좀 그냥 어거지로 좀 끼워 맞춘 건데 요런 거는 좀 선택을 해주시기 바래요. 네. 개정 문제는 아닙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애자공사에 60mm 이렇게 돼 있는데 다 못 잡아요. 네. 저 다음에 95번 요런 건 하자. 거기 보시면 특고압 가공전선로와 가공약전류전선 사이에 보호망을 시설할 때 그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 상호 간의 간격은 가로 및 세로 간격은 각각 얼마인가? 자, 요 95번은 특고압 전선로에 보호망의 시설입니다. 이때 첫 번째가 가로나 내지 세로의 간격을 물어보거든요. 가로 세로의 간격. 자, 일단 잠깐 보면 자, 이 특고압 전선로 보호망은 뭐냐면 지금 이 전선로에 특고압 전선이 이렇게 가선이 됐는데 단선의 우려가 높은 거예요. 이럴 때에는 우리가 이 전선로 바로 밑에다가 망을 설치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혹여 얘가 끊어지더라도 뭐예요? 이 전선이 아래로 추락하지를 못하게 하는 건데 여기서 가로 세로의 간격은 바로 요 놈과 요 놈을 말합니다. 요 가로 세로의 간격은 1.5m, 몇 메다? 1.5m 이하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가 굵기를 말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굵기는 5mm 이상의 몇 mm? 5mm 이상의 금속선을 쓰는데요. 만약에 단 기타 부분이다. 이런 얘기 나오면 4mm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뜻이에요. 네. 지금 이 보호망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 위에 선 있죠. 자, 전선로 바로 위에. 요 바로 아래 부분에는 최소 5mm 이상의 금속선을 써야 하지만 바로 아래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4mm 이상을 써도 무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해설에서 보면 지금 거기에 보면 이제 보호망을 이제 구성하는 금속선은 그 아래 이제 이 특고압 가공전선 바로 아래의 것은 지름 5가 되고요. 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4mm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문제에서는 요거 물어봤죠. 1.5m.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6번. 이런 거는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요. 세모 치고 싶네요. 확인만 해달라고. 네. 우리가 다 잡을 수는 없는데 96번.
변전소를 관리하는 그 기술원이 상주하는 장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인데요. 4번이 잘못됐습니다. 용량이 틀렸어요. 2000이 아니라 3000입니다. 3000.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테마 자체도 잘 나오지 않고요. 좀 어렵습니다. 뭔가를 딱 특정해서 외우기가. 그래서 그냥 답만 기억하시는 거 아니면 과감히 어떻게 해라? 버려.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97번 보겠습니다. 고압 가공전선이 상호간 교차할 경우 고압 가공전선과 상호간의 이격거리인데요. 단 고압 가공전선은 뭐다? 케이블이 아니다. 이것도 좀 정리 좀 해볼게요.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좀 묶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몇 번이 되냐면 여러분들 97번 되겠죠. 97번. 어이구. 요거는 가공전선과 가공전선, 그 다음에 약전선, 그 다음에 안테나, 그 다음에 삭도 등과의 접근시 이격거리 되겠습니다. 다 묶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좀 잠깐 보면 여기서 가공전선과 가공전선, 전기선과 전기선, 그 다음에 가공전선과 약전선. 우리 기술 기준에서 말하는 약전선은 우리가 밖에서 말하는 통신선, 그 다음에 가공전선과 안테나, 이 전기선과 방송설비, 가공전선과 삭도. 요것은 전기선과 뭐다? 바로 요 케이블카 다니는 곤도라 같은 거죠. 그런 것들 말합니다. 저는 얘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뭘 기준으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첫 번째가 약전선이에요. 자, 이 약전선과 저압 가공전선이 접근한답니다. 이격거리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요, 0.6m 이상을 이격하는데, 만약 전선이, 그냥 단이라는 말 뺄게요. 만약 전선이 케이블이라고 주어지면 0.3m 되겠습니다. 이때 굉장히 독특해요. 뭐냐면, 이 저압 전선인데도 불구하고 고압용 절연전선을 시설했대요. 저압 전선인데도 불구하고 고압용 절연전선을 시설했다면 이때는 0.3m 똑같이 케이블을 설치한 것과 동일하게 보고요. 두 번째가 이번에는 고압 가공전선과 약전선이 접근한답니다. 이때는 기본적으로 0.8m 이상을 이격해 주는데 만약 전선이 케이블이라는 조건이 붙으면 0.4m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5kV 이하예요. 몇 kV? 25kV 이하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다중접지를 말합니다. 22,900V. 자, 이때는 나전선과 절연전선과 그 다음에 케이블을 모두 따져야 돼요. 나전선일 때는 2m, 절연전선일 땐 1.5m, 그 다음에 케이블은 0.5m인데 이 부분에서 좀 독특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절연전선이 삭도만, 절연전선이 삭도, 요 삭도 있죠? 요 놈만 1m인데 이렇게까지 외우기가 참 쉽지 않죠. 그 다음에 마지막 60kV죠. 60kV 이하가 됩니다. 60kV 이하라면 조건과 관계없이 2m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0kV를 우리가 초과하면 기술 기준의 단수 있죠? 그거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 2에다가 단수 잡은 다음에 0.12m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다. 여기서 좀 번외로 좀 따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25kV 이하에 이렇게 물어봐요. 25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이 선선이라고 했네. 가공전선이 상호 접근한대요. 네, 이런 얘기 나오면 나전선이냐 절연전선이냐 케이블이냐를 다 따져주셔야 돼요. 케이블일 때 0.5, 절연전선 1, 나전선일 때 1.5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여기서 뭐 더 물어볼 수 있는 게 없죠. 자,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고압 가공전선이죠. 그러니까 여기 가공전선 보고요. 여기를 고압 봐도 돼요. 얼마예요? 케이블이 아니래매요. 네, 여기 0.8이네요. 그래서 센치로 물어봤으니까 몇 센치예요? 80cm. 잡아주셔야죠. 네. 자, 바로 98번 가겠습니다. 과전류 차단기로 시설하는 퓨즈 중에 고압 전류에 사용하는 무슨 퓨즈? 비포장 퓨즈는 전격 전류의 몇 배의 전류에 견디어야만 하는가? 뭐 이런 얘기네요. 네. 고압용 퓨즈에 대한 내용이죠. 네. 이것도 뭐 여러 번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잡아야죠. 고압용 퓨즈가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좀 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종류가 되고요. 전격 전류에 그 다음에 2배 전류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고압용 퓨즈는 첫 번째가 종류로는 포장형과 그 다음에 비포장형 되겠습니다. 구별하는 방법은요. 내부의 심선이 노출되냐 그렇지 않냐. 그쵸? 자, 이때 포장형 퓨즈는 전격 전류에 1.3배 견디고요. 비포장 퓨즈는 전격 전류의 1.25배 견디고 되겠습니다. 각각 2배의 전류로 포장형은 120분 이내에 용단되어야만 하고요. 비포장은 2분 이내에 용단되는 것이어야만 한다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표를 완성하면 이렇게 좀 묶어서 좀 기억할 수 있죠. 일이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비포장 퓨즈고요. 요거 물어봤네요. 1.25배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되겠습니다. 보셔야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압 보안공사에 사용되는 철탑의 이제 경관을 물어봤네요. 자, 이거 쭉 지워볼게요. 99번. 네. 역시 보셔야 돼요. 보안공사 되겠습니다. 좀 표로 정리해 볼게요. 조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안공사는 저고압 보안공사 있고 1종 특고압, 제라는 말 뺄게요. 1종 특고압 보안공사, 그 다음에 2종 특고압 보안공사, 그 다음에 3종 특고압 보안공사가 있다. 이때 저고압 보안공사는 뭘 물어보냐면 전선의 굵기를 물어봐요. 400V 이하의 저압 보안공사는 기본적으로 4mm, 몇 mm? 4mm 이상의 전선을 쓰고요. 400V를 초과하고 고압까지 해요. 고압이라면 기본적으로 5mm 이상의 전선을 쓴다. 자,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전선로의 전압이 35kV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2차 접근 상태, 제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에 이제 시설하고요. 2차 접근 상태 3m 미만이죠. 자, 이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기본적으로 전선로의 전압이 35kV 이하로서 몇 차 접근 상태? 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될 경우를 말하고요. 그냥 특고압이면서 전압에 대한 크기가 없고요. 특고압이라고 주어지면서 2차 접근 상태면 얘가 기준입니다. 추가적으로 물어보는 게 여기에 목주의 안전율을 물어봐요. 이 목주의 안전율은 2가 되겠습니다. 3종 특고압 보안공사는 기본적으로 전선로의 전압이 35kV 이하로서 역시 2차가 아니라 1차 접근 상태로 시설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역시 전압에 대해서 특고압이라고만 주어지고 크기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서 1차 접근 상태라고 물어보면 얘가 기준이에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게 경관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지지물을 내가 목주나 A종을 쓰거나 B종을 쓰거나 철탑을 썼을 때 경관을 물어봐요. 목주나 여기서 A종, B종은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를 말합니다. 제가 지지물로 목주나 A종을 쓰면 그때의 경관은
모두 100m 이하가 되는데 제1종 특고와 보안공사는 시설이 불가합니다. 여러분 B종은 순서대로 다 이해합니다. 150, 150, 그 다음에 200, 200 되겠습니다. 200m. 철탑은 무조건 400m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뼈다구를 완성하면 이런 표가 나오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지금 고압보안공사죠. 고압이고요. 철탑을 썼대요. 경관 얼마다? 400m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좀 더 써볼게요. 예, 요 테마에서 물어볼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뭐냐면 1종 특고와 보안공사 시 전선의 단면적을 물어봅니다. 자, 누구냐면 1종 특고와 보안공사 시 전선의 단면적. 일종 특고와 보안공사 시 전선에 뭘 물어본다? 단면적. 이때 첫 번째가 100kV 미만이래요. 만약 100kV 미만이에요. 100kV. 이때는 뭐가 된다? 55스퀘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300kV 미만. 300kV 미만 나오거든요. 이게 150이에요. 그 다음에 300kV 이상. 몇 킬로볼트? 네, 300kV 이상입니다. 이때는 200스퀘어. 요 정도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제가 간단히 하면 그냥 기술 기준에서요. 특고압이고 100보다 작으면 55고요. 요거 맨날 154로 나와요. 154 나오면 150. 154보다 큰 거 같으면 150보다 큰 거 찍으시라고요.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00번 라스트 문제죠. 연접 인입선이죠. 자, 지우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100번도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100번) 무슨 인입선? 연접 인입선. 첫 번째가요. 이 연접 인입선은 분기점으로부터 분기점으로부터 100m 몇 메다? 100m 넘는 지역에 미치지 말 것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입선은요. 가공인입선이 있고 연접인입선이 있는데 전주에서 우리 집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이게 이제 가공인입선이고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해서 옆집으로 가면 연접인입선 개념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점 여기죠. 분기점으로부터 100m 넘는 지역에 미쳐서는 안 된다. 두 번째가요. 폭이 5m를 넘는 도로횡단이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집 옥내를 관통할 수 없죠. 옥내를 관통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저압만 가능해요. 뭐만 가능하다? 저압만 가능하다. 고압에서 안 됩니다. 다섯 번째가 저압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압 가공인입선이랑 동일하게 봐요. 그래서 2.6mm 이상의 경동선을 쓰는데 단 경관이 15m 이하라면 2mm도 가능합니다. 이 인입선 자체가요 중간에 지지물이 없기 때문에 떨어진 거리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였냐면 저압 가공인입선은 폭이 몇 메타인 도로를 횡단하지 않아야 되는가 이거죠 이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2023년 1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해설이었는데요. 빨리 잠깐만 보면 제가 봐달라고 하는 건 다 보셔야 돼요. 예, 자주 나오니까 그런 거죠. 예. 보면 81번, 82, 83, 84번은 개정된 문제지만 봐야 된다. 85, 86번도 봤으면 해요. 저는 87, 88, 86번도 개정된 문제지만 봐라 이거죠. 87, 88, 89. 그 다음에 90은 개정된 문제인데 그냥 좀 생각하자. 확인만 하자. 91, 92, 93, 94번은 확인만 하시고요. 95번 보셔야 되고요. 96번도 그냥 확인만 하시고 97, 98, 99, 100번 모두 보셔야죠. 이제 여기까지가 2023년 1회 전기산업기사 기술기준에 관한 해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다음 회차 때 2회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